주식 투자할 때 제일 좋은 때가 어떻게 보냐면은 그때가 제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유망할 것 같은 산업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게 다 많은데 저는 오히려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선생님? 맞아.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선생님 더 넣으세요? 빼세요 이제. 지금 장 보면 자, 미친 수다 오늘도 재미나는 수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즘 또 많은 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 이 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주식입니다. 주식. 오늘 주식 전문가분 모시고요. 재미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친 수다의 룰이 있는데요. 본인 소개는 본인이 직접 합니다. 네네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맡고 있는 전인구라고 합니다. 전인구! 얘는 진짜 찐 구독자. 아, 저 찐 구독자. 어저께도 봤습니다. 금리 인상 한 번 더 온다. 아니 처음에 전인구 선생님이 이제 섭외를 하겠다 됐다 이렇게 해서 나오시기로 했다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 진짜요. 전 국민이 주식 열풍이 불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관심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채널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지금 구독자가 얼마나 되시죠? 47만 됐습니다. 예. 작년에 떡상한 거죠. 맞아요. 작년에 주식 붐이 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주식 관련 유튜버 분들이 다 떡상을 한 거야. 아니 그 전에는 얼마였는데 한 1년 사이 이렇게 8만 정도였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유튜브를 접을라 했어요. 8만인데요? 예, 8만을 해서 접으려고 했었어요. 가만히 있어. 8만인데 접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몇 번 접어야 되는 거야? 아니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경제 전문 유튜버, 주식 전문 유튜버가 되셨습니까? 이제 좀 금융권에 취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제가 이제 교대 출신이어서 그래도 조금 경제 교육에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이쪽을 좀 해보고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경제 교육을 좀 많이 힘썼죠. 이제는 부모님들 경제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죠. 교대를 나오셨다고요? 그러면은 교사 생활 하신 거예요? 했었죠. 초등학교요? 네.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다가 지금 이렇게 되신 거예요? 초등학생한테 주식을 가르치신 거야. 안 가르쳤어요. 대신에 주식을 하긴 했어요. 애들 어떻게 했냐면 청소하는 거, 걸레 닦기, 뭐 분필, 뭐 칠판 닦기 이런 거 다 애들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3D일수록 월급이 세지는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자기 월급을 모았잖아요. 그럼 그 돈 가지고 소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교실 안에서. 달란트 시장처럼. 그런데 남은 잉여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기업 중에 굉장히 큰 회사들 한 6개 정도 골고루 해놓고 자, 남은 칭찬 점수로 주식 사봐. 이제 이러면 그런 걸 하셨어요? 했죠. 그럼 애들이 삼성전자를 샀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교체 매매를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이제 그러면 그 칭찬 점수랑 연동이 되는 거죠. 그 올라가는 퍼센테이지만큼. 나 SM 사고 싶어요. 그러면은 SM을 왜 사려고 하느냐. 그래서 정당한 이유를 대면 교체 매매 가능하게 해주고. 그럼 애들이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솔직히 선생님 하실 때보다 더 행복하십니까? 솔직히 선생님 할 때가 더 행복하죠. 진짜요? 저 좋죠. 돈은 훨씬 많이 벌잖아요. 야, 돈이 단위 인생의 행복에 자본주의의 괴물. 너무 실망스럽다, 너. 그런 놈이 11시, 12시까지 빵 세고, 재고 정리하고, 막 안 팔리면 막, 스트레스 받아서 혼자 술 먹고 그러니? 토요일마다 신나갖고 단체 주문 왔다고 막. 지차에다가 빵 실어갖고 배달가고. 솔직히 요즘 유튜브 판에 사기꾼들 많죠. 한 몇 프로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 쪽은 그나마 좀 덜한 편이고 요새 뭐 문자로 오는 거 있잖아요. 리딩방 그거는 거의 100%라 봐요. 나 거짓말 안 하고 여기 녹음 파일 있는데 아침 10시에 전화 왔어. 너 어떻게 알고? 몰라. 홍경준 씨죠? 여기 어디 투자인데 1,000만 원 상당의 정보를 저희가 드릴 테니까 끊어버렸거든요, 내가.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인데요. 네. 네, 이제 저희가 주식하는 분께 1,200만 원 상당의 종목들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모르니까 받아보시. 100%인데 사람들이 초보자들이 깜빡하고 속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놔요. 이게 뭐냐면 증시가 3시 반에 끝나요. 6시까지 시간의 거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음날 아침 9시에 시작할 때 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오후 6시 그 리스트 딱 적어놓은 다음에 다음날 아침 8시쯤에 쫙 뿌려줘요. 이 종목 사시면 오릅니다. 쫙 뿌려줘요. 그러면 9시에 봤더니 그 사람 말대로 한 6개 중에 뭐 5개는 진짜 다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감쪽 같은 사람이다. 아까 같이 1,000만 원 내고 가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리스트 봐서 보내준 거잖아요. 그냥 사기인 거죠. 그게 리딩방이죠? 네. 보통 진짜 좋은 정보 갖고 계신 분들은 나만 먹으려고, 나만 돈 계속 넣으려고, 그런다고. 나 진짜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 아버지가 증권계에 계셨는데 아들한테 정보를 줘요. 그럼 아들이 그걸 사요. 그러면 친한 친구니까 야, 너 뭐 샀어? 안 가르쳐줘요. 맞아요.
팔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맞아요. 좀 그거는 친구끼리 좀 너무하지 않아요? 제 친구가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아니 근데 유튜브에서도 막 차트 분석하면서 뭐 이상한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아. 우선 걸러내는 방법이 100%짜리는 없어요. 다만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얼굴을 노출 안 시키는 사람들. 얼굴이 노출되면 그냥 평생 사기꾼으로 낙인이 찍히니까 얼굴 못 들고 다니는데 얼굴을 안 들고 다니면 유튜브만 채널만 닫으면 되거든요. 그렇구나. 와, 소름. 그래서 얼굴을 깔 수 있냐 안 깔 수 있냐가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종목을 조금 대형주 조 단위 이상의 되는 종목들 위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막 시가총액이 뭐 100억, 200억, 1000억 이하의 짜잘한 주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잘 봐야 되는 게, 세력들이 조그마한 소형주는 건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랑 연결돼서 이렇게 조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삼성전자라던가 뭐 이런 큰 기업들은 세력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걸 말하는 사람들은 세력과 연동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겠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유튜브 말할 때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시가총액이 너무 낮으면 혹시라도 오해받을까봐 아예 언급을 안 해버려요. 그냥 요새는 리딩방이 활성화되니까 리딩방 등을 포섭하면은 계좌가 뭐 100개, 1000개, 2000개로 흩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수사가 안 되는 거예요. 특정 소수 계좌에서 이게 거래가 돼야 되는데 뭐 1000개, 2000개가 동시에 몰리니까 잡아낼 증거가 없죠. 요즘 한국 증시가 많이 올랐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코로나 때 많이 오른 나라 중에 하나 아닌가요? 그쵸? 코로나 바닥에서 1400, 1600, 1400쯤에서 지금 3300까지 찍었으니까 더블 넘게 갔었죠. 많이 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또 이제 리스크가 증가했다는 거 아닐까요? 이제 빠질 일만 남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 반대로 저는 그 얘기도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워낙 저평가돼 있어서 이제 제 가격을 찾아가고 있다.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라는 말도 있어.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업들 중에서도 우량주들이 미국에 있는 기업들보다 항상 낮게 평가가 되고 있었다. 이거는 있었는데, 그러면 그게 해소될 이유는 지금 딱히 또 없어요. 코스피가 올랐으니까 제 가치가 된 거야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를 보면은 전 세계 증시가 다 올랐고 부동산도 다 올랐고 안 오른 게 없어요. 자산들 중에. 지금 최근에 보면 미술품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그냥 모든 것들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왜 올라가느냐를 했을 때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죠. 그러니까 그 이유인 거예요.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지금 다 비싸진 거예요. 그냥 인플레이션이다. 예, 인플레이션이다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회수를 언제 할 거냐인데, 코로나가 끝나야 회수를 하는데 계속 안 끝나고 있잖아요. 계속 물가는 지금 치솟고 있고 부동산 치솟고 있고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제 이거를 땡겨올 것이냐. 코로나가 안 끝났는데 사람들이 힘들어도 그냥 회수를 할 거냐 말 거냐, 이 이야기가 지금 미국의 테이퍼링 금리 인상, 한국의 금리 인상, 그런 이유들이라 보시면 돼요. 미국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거고, 그 안에서 한국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을 내자면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자산이 크게 요동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뭐 하고가 분석하고가 아무 소용 없어 보이는 거야 지금.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좋은 때가 어떻게 보냐면은, 우리나라 기업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방금 말한 외부적인 이유로 증시가 크게 하락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가 제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다시 반등할 수 있으니, 회복할 수 있으니. 어쨌든 기업이라는 걸 보면 10년, 20년, 30년 주가를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대표적으로 스타벅스 주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4달러였어요. 4달러. 아, 배 아파? 근데 지금 115달러예요. 몇 배가 뛴 거야? 그때 넌 돈도 없었어. 무슨 4달러는 있었어, 이 새끼야. 단도직입적으로 선생님, 더 넣으세요? 빼세요, 이제? 지금 장 보면 조금 리스크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좋은 기업들은 괜찮다라고 봐요. 뭐 내년에 제가 샀을 때 하필 뭐 반토막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반토막이 났을 때 팔지만 않으면 된다 주의. 그렇지. 그러니까 한 5년에서 10년을 보면 상관이 없다 주의인데, 대신에 반토막 났을 때 더 살 수 있는 현금이 있냐 없냐. 그치. 반토막 난 사람. 지금 리액션. 주식 공부를 한다. 그게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아예 경제 용어도 잘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뭐 재무제표라든가 뭐 시총이라든가 솔직히 안 봐요. 저는 그냥 뭘 보는 거야? 맨날 하루 종일. 유튜브 본다. 저는 솔직히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대장 사자. 덜 먹어도 안전하게 대장 사자. 저는 이런 주의거든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다만 그건 있어요. 정말 좋은 산업, 앞으로 5년, 10년 뒤에 굉장히 클 산업 중에서 1등을 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투자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이 하는 투자 방식이긴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주식을 싸게 사야 돼요. 전기차가 좋다라 그러면 대중도 다 알고 있어요. 전기차 5년 뒤에 얼마나 될 뻔히 아니까 그게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이미 몇 년치 다 돼 있을 거야.
그럼 지금이 고점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말한 대로 전기차를 5년, 10년 바라본다 하면 분명 1, 2년 사이에 한 번이라도 싸게 나올 기회가 올 수 있거든요. 그때 담으면 되는데 그때는 또 사람이 팔고 싶어요. 무서워서. 그 초보자들에게 이런 거 공부하고 이런 거는 좀 체크해라 할 만한 거 있을까요? 초보자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피터 린치가 하는 방법 중에 생활 속의 발견이라는 게 있는데요. 본인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출장을 많이 다녔는데 가족들이랑 휴가를 한 번도 못 갔대요. 그래서 그냥 출장길에 자기 와이프와 딸 둘을 데리고 다녔어요. 다닐 데가 없다 보니까 뭐 호텔이나 백화점에 이제 쇼핑하라고 풀어놓는 거예요. 근데 딸들이 자꾸 막 어딜 막 달려가서 줄을 서는 거예요. 그게 뭔데라고 했더니 아빠 이런 것도 모르냐고. 그래서 이게 뭐지 해가지고서 가게 이름을 적어서 직원한테 하는 거죠. 조사 좀 해봐. 이제 그랬더니 사장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새 핫한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사봐라고 했더니 그 뒤로 대박 친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게 이제 뭐 타코벨이라던가 예, 갭이라던가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했는데 우리 투자자들이 봤을 때 지금 굉장히 고객들한테 신제품 반응이 좋은 거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아직 주가가 오르지 않은 것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연히 라디오를 듣다가 삼성전자가 처음에 상장했을 때하고 지금 비교하면 내가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100배인가 400배 올랐대. 삼성전자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아니 저희 채널이 개인 채널이에요? 삼성전자 좋은 얘기만 계속 하고 있네. 저 아이폰 씁니다. 저는. 유튜브에 정말 많은 정보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신빙성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믿어도 돼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주식 투자 전문가 중에서 10년 이상 주식 투자 전문가라고 책을 쓰거나 방송에 나온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주식 장이 좋을 때 아무거나 찍어도 오를 확률이 높다 보니까 전문가가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반대로 썰물이 한번 쫙 나가서 하락장에 왔을 때 웬만한 전문가도 수익 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 대표님 앞으로 유망할 것 같은 산업 뭐가 있을까요? 그냥 큰 카테고리로. 메타버스, 클라우드, 전기차,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이런 게 다 많은데 저는 오히려 대중이 다 좋게 보는 거는 다 비싸요. 지금 뭘 봐야 되냐면 지금 상황에서 제일 어두운 애들 호텔은 있지만 제일 어려운 업종에 투자하면 돼요. 물론 중소형주가 많이 오르는 건 알아요. 아는데 우량주처럼 이 회사는 흔들리지 않아 하고 버틸 수 있냐라는 거죠.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는 사람. 네, 저도 대형주로 말씀드린 거예요. 시총 1조짜리들 중에도 지금 그런 데 많아요. 예를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선생님? 지금 상황에서 제일 어려운 데 보자고요. 호텔. 맞아. 그리고 뭐 이제 항공도 어려울 거고 그리고 이제 카지노 이 사업이 영원히 안 풀릴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될 거예요. 이것들이 가장 어려울 때 그때 저렴하게 담아두면은 언젠가는 다시 포텐이 돌아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가장 주린이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뭐 1번,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또 그분들이 이해하기 또 편할 것 같아. 장기 투자, 단타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주린이는 장기 투자 가야죠. 장기 투자 입장에서 우량주, 중소형주 우량주 가야죠. 네.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돈 없는 사람들은 대출을 많이 받아서 레버리지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투자들을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어느 정도가 안전하게 하는 걸까요? 근데 저는 오히려 레버리지를 안 썼으면 하는 게 맨 처음은 얼마가 제일 좋냐면 한 300에서 500이 제일 좋아요. 근데 300에서 500을 투자했는데도 내가 막 조금만 잃어도 돈이 심장이 떨리고 불안불안하고 한 50만 원 벌었는데 기분이 너무 좋고 이러다 그러면 아직은 그 이상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500 정도 하면서 돈을 계속 모아 나가다가 이제 500 정도를 굴려도 충분히 이제 심리적인 덤덤함이 생겼다. 그러면 1500. 1500 유지했는데 그래도 덤덤하더라. 그럼 5000. 돈 모아가면서 조금씩 본인의 그릇을 키워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아는 분은 길 가다가 토를 핸드폰 보더니 하중 같으니까 본인 산 게 한 가지가 토를 길에다 토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을 못 쉬겠어요.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만약에 내가 덤덤하지 못하면 주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불안해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삼성전자 정보만 계속 나오네.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면서 뚝 떨어졌단 말이야. 반도체만 떨어진 게 아니라 다 떨어졌어. 그 회사의 리포트 그렇게 믿을 만한가요? 그러니까 리포트를 너무 믿을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리포트를 낸 의도는 무엇인가? 본인들이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고 싶은 것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고 그리고 리포트 내용을 잘 보면 하반기에 우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삼성전자 하반기에 팔고 나올 목적으로 투자한 건 아니잖아요. 뭐 펀드 매니저들은 그렇겠지만 근데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를 보고서 뭐 한 5년이라던가 3년, 5년 앞으로 쭉 갈 주식으로 봤는데 하반기에 좀 안 좋을 거라는 이유로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팔아야 된다? 뭔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꾸 마음이 단타를 치고 싶으니까 그게 또 불안해서 그런 거지. 오히려 반대로 장기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일 기간이네. 반도체 그것도 삼성전자랑 경쟁사로 하면 하이닉스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걸 보면 되냐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은 그렇게 열심히 팔았어요. 2달 내내. 왜? 시가총액 1위니까. 근데 2위인 하이닉스 주식은 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뭐냐면 반도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코스피 지수를 낮추고 싶은데 그럼 삼성전자를 팔아야 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9월 8일까지 지수 맞추기 놀이를 하는데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외국인이 지수가 떨어지면 수익이 난다에다 돈을 걸어놨어요. 9월 8일까지. 그러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자기들은 유리해지니까 그런 레포트를 낼 수도 있는 거고 삼성전자 주식을 2달 연속 팔아치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자기들이 봐도 아 좀 싼가 싶으니까 또 이거를 살 수는 없지만 두 번째 거로 해서 사들이는 것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각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좀 예. 선생님이 이제 주식시장을 오랫동안 관찰해 본 결과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 확률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상승장에서는 10% 미만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코로나 이후에 코스피가 2배가 올랐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다 벌었어요, 정상인데. 예, 근데 다들 단타 치다 다 녹았을 거예요. 그래서 10명 중에 1명 벌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하락장이 오면 거의 0%에 수렴한다라 보거든요. 개인이 돈 벌기는 불가능할 것이다라 보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지수가 올라도 돈 버는 사람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 보는 거죠. 아직까지도 주식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미래를 좀 기대할 수 있게 주식 투자하는 방법 간결하게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제일 좋은 거는 월급에서 일정 부분만 딱 떼서 적립식으로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작정하는 거예요.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계속 사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초보자라고 하면은 굳이 특정 종목을 사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나는 내 생업에 집중을 하고 돈이 알아서 돈을 벌어와라 시스템으로 ETF라던가 그렇게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서 내가 또 근로소득자라 하면은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ETF를 투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IRP라고 하면은 연 700만 원까지 납부가 되는데 그 돈에서 70%는 ETF를 매입할 수 있어요. 주식형 ETF를. 그러면 내가 세액공제를 최대 16.5%까지 돌려받습니다. 그럼 그 돈으로 다시 또 투자해도 되는 거고요. 예. 그런 식으로 장기 관점으로 생각하면 세제 혜택이라던가 뭐 다양한 것들 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냥 돈을 열심히 벌어올 거고 돈이 돈을 알아서 벌어와라. 나누시는 게 좋아요. 오늘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고, 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재밌는 이야기들 너무 감사합니다. 바쁘신데도 진짜 와주셨어요. 이거 끝나고 또 촬영 가셔야 돼요. 어머 어머 좋겠다 촬영이 있어서.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